아니 저는 제가 만난 변호사님들 중에 변호사님의 포지션 처음 뵀거든요. 저도 이사님의 포지션 처음 봤어요. 아, 이게 묘하게 이게 뭐지? 근데 계속 또 뵙고 싶은 거야. 사야만 될 것 같고. 이건 뭐지? 맞아요, 맞아요. 왠지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신다고. 정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의 윤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곳에서 모시는데요. 여기는 저희 청담 전시장이고요. 마이바흐 쇼룸이라 아마 되게 좀 화려한데 워낙 귀하신 분들 모셔서 좋은 전시장에서 좀 인사를 좀 드리네요. 유재현 변호사님 모셨어요. 워낙 유명하세요. 저도 그 전에 뵀지만 변호사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에서 스타트업들 자문하고 특히 이제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요. 벤처캐피털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전략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창업가들 만나서 그분들 고민 들어드리고 또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 해결해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까지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 진짜 많이 하시네. 저는 이제 주변에 변호사들 너무 많은데 뭐 이혼 전문, 민사 뭐 많아요. 형사 뭐 이런 걸로 전문이다 네. 이렇게 보통 하는데 변호사님은 확실히 비즈니스 하는 분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 네. 일하는 포지션도 그렇고 그죠? 변호사 이게 같지 되려. 않다. 변호사 같지 않다. 예. 이게 아마도 이쪽 시장에서는 되게 좀 흔히 말하면 좀 먹히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을 초창기부터 했었어요. 아. 8, 90%의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소송 쪽에 몰두를 하시는데 완전. 너무 잘하시죠. 네, 그리고 네. 또 판검사 출신들도 많으시고. 많고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100m 트랙을 뛰나 마라톤을 뛰나 8km를 뛰나 투포환을 던지나 멀리 뛰기를 하나 금메달은 다 한 개씩 다 주어진다. 모두가 트랙을 뛰고 있을 때 나는 투포환을 던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니어 때부터 제가 이제 협상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준비를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 전문 변호사, 협상 전문가라는 컨셉이 좀 정해졌던 것 같고 거기서 하나씩 확장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저 학교 거기에도 변호사님들 진짜 많지만 요즘 변호사님들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 이쪽으로 그쵸. 하지. 저는 이제 변호사님 처음 뵙고 아 이런 분야에도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끼리는 들었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초동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변호사다. 저희는 1년에 1,500명씩의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확실한 컨셉이 없으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딱 협상이라는 카테고리를 잡고 이렇게 잘 하셨나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랑은 맨 처음에 뵌 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먼저 컨택을 주셨잖아요. 네. 한 번은 다른 차를 보신다 그래서 약간 고사됐다가 마음이 떠났다가 우연찮게 카리포트에 그 차가 안 들어가는 저희 로펌 기계식 주차장에 그 차가 안 들어가서 너무 잘 된 거지. 갑자기 선회가 됐죠. 네. 바쁠까봐 딴 데 가서 다 보고 오셔갖고 저에게 계약을 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것 사실은 같아요. 유튜브에 네. 나오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본인 이야기 솔직하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하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보통은 과장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걸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걸 얘기하죠. 보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다. 맞아요. 그리고 기운이 좋으시다. 그런 완전 생각이 좋죠. 들어서 한번 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고 컨택을 딱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좋은 인연으로 좀 만들었어요. 아니 변호사님 원래 전공이 이쪽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학부 때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환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협상이나 이런 비즈니스 근데 쪽에 우연한 생각이. 기회는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교환학생 가서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는 힘들겠다. 나도 뭔가 강력한 무기가 한 개는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교환학생을 가서 상법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재밌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시다. 네. 그럼 다시 그때 로스쿨을 간 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로스쿨을 간 게 제가 27살이었고 아. 교환학생을 간 거는 25살 때. 네. 그렇게 하고 로스트 졸업해서 그렇죠. 변호사 되신 그렇죠.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생활에 이용하는 협상 기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영상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연봉 협상하는 거를 제일 많이 봤어. 그리고 조회수도 제일 많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영상에 나온 그런 부분보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연봉은 대도 않게 이만큼을 올려서 낮추는 걸 조율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만 받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 많이 줄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그런 후자의 경우일 텐데 협상을 한다 쳤을 때 저한테 줄 수 있는 팁? 어떻게 해야 너한테 유리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질러요. 관세 25% 말도 안 폭탄. 돼, 이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윤미애 이사님과 도널드 트럼프의 공통점 뭘까요? 자존감 높은 거? 잘난 거? 그럼요. 대안이 있다는 거. 굳이 안 사셔도 된다. 너 말고도 팔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가 그거예요. 너네 우리랑 안 맞으면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그 베트나라고 하죠. 협상 결렬 대안.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협상력이 갑이다, 을이다 결정짓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대안이 있는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왔어. 본인이 클라이언트가 하나도 없어. 쩔쩔매면서 다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때 막 지르고 이런 거는 안 생각 되지. 안 되죠. 맞아요. 사실은 일상에서 협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판을 어떻게 깔 것인가가 협상의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윤미애 이사님. 저는 대안보다는 예전에 이제 저 직장 생활 저도 오래 했으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이 회사의 과장급 몇 급이면 연봉이 3,500이래. 그럼 저는 대도 않게 저는 한 4,500 불러요.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도 저를 알아볼 거고 서로 뭔가 서치를 하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4,000선에선 조율이 되더라고요. 높게 저도 던지라는 입장인데 대안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협상 전략을 많이 쓰세요. 이게 협상학에서는 앵커링이라고 하죠. 앵커링. 앵커가 이제 닻이란 뜻이잖아요. 닻을 먼저 높게 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요. 어차피 조정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지르는 패턴들은 한 20% 정도의 룰로 지릅니다.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12억 정도 먼저 얘기를 올려놓는 하는구나.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 때도 12만 원 올려놓으면 우리가 대본에 생각하는 거야. 요거 10만 원 받고 싶네. 그게 20% 룰입니다. 20%를 네. 확 와닿네. 20% 룰이라는 게 또 있구나. 4천만 원 정도 와닿네. 연봉 받고 싶으시면 한 4,500? 4,500 그 말이 한 주는 거야. 20% 룰이죠. 그렇게 하시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난 남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협상의 업계 룰이야. 룰이에요. 업계 업계 룰. 룰이야. 아니 제가 그날 출근 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딸내미가 엄마 막 이렇게 네. 인터뷰하는 거 싫다고.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잖아요. 어리죠. 조금 더 크면 아마 우리 집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첫째가 약간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딸들이 딸이 빠르거든. 딸이 빨리 어려워요. 딸이 빠르거든. 딸이 지금 약간 조짐이 보인다는데 오빠 일하는 걸 뭐지? 이렇게 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그런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협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설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협상에서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요구라는 개념이 있고 욕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구는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말로 직접 표현되는 부분. 욕구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니즈. 요구는 지금 찾아야 어머니께 되나? 나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엄마 프로필 사진 싫어. 이게 요구야. 실제 욕구는 뭘까요? 왜 싫은 건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말을 안 하잖아.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네. 핵심적인 욕구 중에 한 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세일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수없이 많은 VIP들을 만나지만 핵심적으로 공략하는 그들의 공통된 욕구는 인정해줘. 내가 이런 것들 네가 인정해야지. 나 잘 나가잖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시작하면 대화가 꼬임이 없는데 그걸 이사님이 은근히 무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야. 저는 대화가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대화와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꼬인 채로 시작하는 대화. 그럼 딸을 어떻게든 인정하라는 거죠? 딸이 어쩌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반대로 이사님은 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게 메비우스의 띠라서 네. 앞뒤 관계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띠를 한 명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해. 너가 잘하는 거 알고 반짝반짝 역량이 있는 거 너무 잘 알겠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딸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엄마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우리 들고 딸 첫 이거 좀 번째. 봤으면 좋겠다. 네. 이 영상은 좀 보자. 우리 딸 이 영상은 좀 보자 너. 그리고 이제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결국. 네. 협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주 쉬운 게임이에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협상은 본질은 욕구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얘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거고요. 네. 나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일즈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팔려고 들어가는 거고 저 사람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살려고 들어오는 거고. 첫 번째,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가 협상의 가장 큰 비밀이고 그러면 두 번째,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저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여쭤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게 이끌어내면 거기에서 아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캐치가 되죠. 그쵸. 네, 대화의 질이 특히 좋으시고 그게 편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윤희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몇 번 뵀잖아요. 네. 좀 다른 점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벤츠 파는 사람인가? 거기서 오는 묘한 느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대화의 윤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욕구를 파악하는 첫 번째 네. 방법이 바로 윤리사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대화의 비중을 조율하는 거. 대화의 황금 비율은요, 내가 3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 참 좋네. 맞아요. 지가 지자랑 실컷 맞아, 다 하고 맞아, 맞아. 벤츠 사러 온 척 해서 맞아, 맞아. 내가 얼마나 성공했 이야기 다 하고 맞아. 하면서 윤희사님 사람 참 좋아. 맞아 정말. 제가 책에도 썼지만 모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잘 들어주고 이끌어내냐의 그게 이제 제 몫인 거지. 그래서 저는 오시면 손님들 막 3시간씩 얘기하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다 듣지 당연히 딱 맞아. 3대 7 정도 3대 7. 들어요. 말씀을 하게 하지. 거기서 핵심은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가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모습이 좋은 사람. 질문을 유도하실 때 항상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윤희사랑 있을 때 참 편안하고 맞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나가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좋은 거죠. 그래서 대화의 비율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좋네요. 라는 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핵심적인 팁입니다. 상대방의 대화 속에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조건 니즈입니다. 이게 팁이다. 완전한 비밀이죠. 예를 등장하는 들면 건. 이세 경영인이 차를 사러 왔어요. 무조건 3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님, 자녀. 아버지, 이세. 근데 여러분들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버님이란 말을 안 해요. 대화 속에 그런 맥락에 아버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 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해. 내가 잘난 근데 예를 들면 맞아요. 모든 집안의 의사결정이 전부 다 와이프다. 와이프. 그러면 항상 제 아내가, 제 와이프가 그래서 꼭 그런 분들한테 같이 나오시라고 하죠. 분명히 사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또 한 분만 오셨대. 아 오늘도 계약은 못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죠. 똑같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얘기하시고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되게 협상의 기술을 잘 이용하고 있었던 너무 잘 거네요. 이용하고 그게 바로 협상학의 개념에서 숨은 이해관계. 네. 뭐 어쨌든 저야 사람들 상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비즈니스에 이용하시는 변호사님이니 얼마나 잘하시겠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죠? 일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 저는 제가 만난 변호사님들 중에 변호사님의 포지션 처음 뵀거든요. 저도 이사님의 포지션 처음 봤어요. 아, 이게 묘하게 이게 뭐지? 근데 계속 또 뵙고 싶은 거야. 사야만 될 것 같고. 이건 뭐지? 맞아요. 왠지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신다고. 정말입니다. 네네. 어저께 능리협회 갔는데 조찬이니까 이런 원탁 테이블에 맨 앞에 VIP석에 저를 배석을 해서 그렇죠. 앉았는데 거기 보면 되게 내노라 하는 회장님들, 대표님들 앉았는데 네. 이분은 좀 걱정을 해. 아, 저 얘기 잘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명함 다 주고 사람들은 막 여기 와서 말도 못 붙여. 너무나 높은 분들인데 전 하나도 그분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대표님들 되게 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으로 이사님께 여쭤보고 네. 싶어요. 자존감의 근원은 뭔가요? 제가 그 질문도 이제 강의가 많이 봤는데 아마도 어렵게 살았던 걸 그리고 내가 극복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한 자부심. 그게 자존감이 된 것 같고 자부심. 제가 공부를 되게 어렵게 야간 상고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방통대 나오고 야간으로 또 석사하고 또 석사 박사까지 이번 했지만 학업이 저한테는 좀 저보다 가방끈이 더 길어요. 길은데 저도 석사 2개를 했는데 석사 두 개. 박사까지.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요. 저도 강의 나가면 되게 많이 배우고 오는데 그런 질문을 딱 하시길래 아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뭔가 성취. 그걸 저는 좀 학업으로 한 것 같아요. 꼬마 때 막 저 차팔로 다니고 건물 탄다고 그러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누굽니다 윤미입니다. 그래서 건물 꼭대기층부터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빌딩도 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도 잘 못해. 그걸 했지. 난 많이 했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 사람이라 뭐가 쪽팔려? 흔히 말해서. 거절 당하잖아요. 당연하지. 거절 당하지. 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귀찮고 그러면 뭐 위축되잖아. 하는데. 당연하지. 근데도 아,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근데 집에서 하루 샤워하고 네. 집에 앉으면 현타 힘들잖아요. 오지. 당연히 오죠. 현타 오지.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완성형이라서 아, 저 사람은 뭐 현타도 없나 봐 이러면 이제 거리감이 있어. 생기는 그래서 제가 거야. 강의 나가고 할 때 막 이렇게 욕도 문자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 당연히 현타 오죠. 근데 이게 동생들에게 이사님이나 제가 꼭 해줘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들은 거절을 너무 두려워해.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맞아. 생각을 해요. 협상도 세일즈도 거래도 야구와 같다. 메이저리그 연봉 100억씩 1000억씩 받는 친구들 평균 타율이 2할 4푼이에요. 전체 100번을 타석에 들어서면 24번 안 타죠. 그리고 100억 받아. 그것도 그들이니까 25%지. 그들이니까 25%지. 맞아. 프로가 안 되면 뭐 10% 15%밖에 그렇지,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역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타석에. 내가 80번을 안타 치겠다. 그러면 현타가 오는 거야.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협상도 세일즈도 본질은 거절당하는 것이다. 거절 안 당하는 것이 이상하다. 저도 비슷한 말이지만 직원들한테도 요즘 차 너무 안 팔리고 힘들다 하니까 모수를 늘려야 된다고요. 거절 받지. 그쵸. 손님이 안 사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3명이었던 손님이면 10명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10명이면 100명 만들어야 말씀하신 대로 거절 손님이 나와도 아 다음 손님한테 해야지. 그래서 모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수를 늘린다는 게 네. 야구에서는 타석에 더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후배들의 고충은 아니 윤미애 이사 지는 모수를 늘릴 수 있지. 빙고. 나는 똑같은 뭐 얘기를 어떻게 하죠. 모수를 똑같은 늘려? 얘기죠. 언제나 그래서 내가 사람은 다 케바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제가 지금 100명이면 저는 300명을 만들지만 그 친구는 3명이면 6명을 그렇죠. 만들으라는 그렇죠. 거야. 3명인데 100명을 만들라는 거 잘못된 거지. 저라고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질투도 꼬마 때가 나고 있잖아. 시기도 나고 그럴 것 같아. 그냥 싫은 거야. 결론은 그냥 싫은 거야. 아유, 맞아요. 여기도 다 경쟁자라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 네. 것 같아요. 느슨한 연대를 늘려라. 저는 8대2의 법칙이 시간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0%의 찐 고객들 그리고 나의 찐 인맥들에 그럼요. 제 찐팬들. 80%의 시간을 쏟지만 이제 성공하는 분과 아닌 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성공하는 분들은 나머지 80%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가 크게 에너지 들이지 않으면서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컨텐츠, 그게 이런 책. 저도 시간 내서 계속 유튜브 하는 거 이거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느슨한 네. 연대를 늘리지 않으면 모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않는다. 다석에 못 들어선다. 시장도 너무나 발달이 되고 있고 그쵸.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나 저나. 한 번쯤은 제가 이 네. 채널에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빌사남 알죠. 김윤수 아, 대표. 좋아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좋죠. 18살에 네. 공인중개사를 따서 알죠, 진짜 알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백그라운드. 알죠. 지금 연간 빌딩 금액 1년에 1조씩 찍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미국에 가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뉴욕에 가서 대단- 찍어. 딱 왜? 가서 찍더라고요. 모수를 늘리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성공합니다. 네. 뭐래도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릴게요. 방송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나오시겠지. 네.